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막직 2030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참패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색다른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자, 부산 남구 재선인 박수영 의원,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에서는 유독 국민의힘이 많이 밀렸는데 그 이유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권자들의 문제가 자기가 투표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 공보물도 받아보지 못하고 또 후보자 유세를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명함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관외 사전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동네에서 사전 투표를 했을 그렇습니다. 때 이럴 때는 후보자 정보가 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주자 뭐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관외 투표자가 상당수가 군인, 대학생 또는 2030 직장인들,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서 사는 2030 직장인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결국 관외 투표자들, 자,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찍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2030 세대가 후보를 모르고 그냥 투표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청년 비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하나 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뭐 잘 모르고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야 모두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게 특별히 국민의힘에 불리할 건 뭔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따져보면 이 투표자 중에 관외 사전투표 2030 비율이 얼마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발 수는 없고요. 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소지에 공보물을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자, 이도저도 아니면 KTX를 타고 집에 와서 투표하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자, KTX 타고 고향의 부모 집에 가서 투표하게 만든다. 가시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걱정부터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 KTX 비용, 예산 비용도 있고 물론 이참에 부모님 얼굴을 보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뭔가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를 한다. 자, 바꿔 얘기하면 후보를 잘 알면 국민의힘 측이 이번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 누군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돌비뉴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참패라고 얘기하는데 박수영 의원은 아니다. 의석이 5개 늘었다. 그다음에 지역구 격차는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정신승리 논란을 일으켰던 그 의원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가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박수영 의원이 그대로 본인이 올린 올린 것이죠. 거죠. 예. 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경기북도 경기 일으킨 이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어제였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도의 그 분도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뭐라고 했죠?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뭐 줄여서 평루도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북한엔 평안도가 있고 남한에는 평루도가 생기는 것이냐? 뭐 청원이 지금 반대 청원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저희 그 참고로 스튜디오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데 저희 일산 스튜디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총선 방송을 했었던 만약에 이름이 바뀌면 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에 저희 그 스튜디오가 생기는 겁니다. 네. 굉장히 수월하게 읽었네요. 근처에 또 아파트들이 이름이 긴 아파트들도 많아서. 그렇죠. 네. 예. 이 반기는 반응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네. 가지 좀 뽑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저는 평루도 살아요. 북한 아닙니다. 좀 자주적이죠. 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서 방금 이사를 나왔는데 마치 탈북한 기분이에요. 네. 자, 경기 북부 지역 명칭을 왜 대구에서 짓느냐? 참고로 1등한 분이 대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명칭 공부 1등한 분이 대구 시민이고요. 네. 자, 나는 파주 살고 있는데 부끄러움은 나 혼자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자, 경기 분도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사였을 뿐인데 오해가 좀 생겨서 항의를 많이 받았고 이 홍보 차원의 좀 미흡한 점을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름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는 이렇게 이름 때문에
특히나 뭐 정부 명칭 같은 게 논란이 된 적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현 정부는 지금 출범 직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름들이 많이 비슷해서 큰 논란이 생기진 않고 있는데 다만 그전인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는 이름을 좀 많이 바꾸면서 난감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코너 이름 뭐죠?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잖아요. 네. 자, 원조 비하인드 뉴스 때 이미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네. 장면 보고 가시죠. 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부에서는 미창부로 공식 약칭을 정했는데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는 보복부인데 좀 무서운 느낌이 나고요. 예. 여성가족부는 여가부가 공식 약칭인데 좀 한가한 느낌이 납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통부인데 좀 깨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깨는 느낌. 예. 이성대. 네, 깨는 느낌. 잘 끝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